삼철이 다시 모인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별로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효철 수석님은 일부러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는 삼철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삼철은 없습니다. 삼철 중에 중간철입니다. 네, 반갑고요. 차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넷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드리던 과정에서 참 친형제보다 정말 가깝고 그 HK 킴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계정에서 저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이런 비방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는 참을 수 있었지만 전 대통령이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심한 패륜적인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참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재명 후보께 함께 조사 의뢰, 수사 의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아서 제가 단독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고발한 이후에 많은 또 온라인상의 당원분들 문제 제기를 해서 이 계정이 우리 이 후보 측에 좀 가족분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이제 많은 또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을 찍느니 차라리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찍겠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친문 진영에 악의적 댓글을 달던 해경군 김 씨에 대한 수사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틀 연속 일간지에 해경군 김 씨는 누구냐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일부 의원에 대한 불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진정성으로 이해한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홍영표 의원도 전대 불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럴 경우 이재명 의원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이 의원이 당대표에 나오지 않는 게 당이론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 FC 관련입니다. 이어 오후에 곧바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하는 당원 조항은 이 대표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정치 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제가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에 전해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신이 당무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소개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어쩌다 한마디 한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혼자 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된다. 여기서 결정하면 안 된다. 의총 이런 데 가져가서 반대파 의원들이 많으니까 저기 이재명 반대파 의원들이 많으니까 1시간 한 20분 정도 얘기하셨고요. 1시간이 넘었군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전해철 전 의원님이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의 찬성표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거죠.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당원들 앞에 투명하게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지난번 총선 때 김남국이 저기 금태섭 지역 갈래다가 강서 쫓겨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지역으로 안산으로 갔죠. 거기 단수 공천 받아 갔어요. 딱 갔는데 전해철이 등장합니다. 김남국한테 반협박조로 너 이렇게 오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거든. 걔네들랑 경선해. 진짜로? 김남국이 단수 공천 받아 왔는데 경선 받으라고 압력 넣었습니다. 그래 김남국이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그 받으려고 그랬어. 다 아시잖아요. 했는데도 그런 올건을 전해철이 하고 있다. 안산 갑에는 김남국 당 대변인을 공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 화요일은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저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그 이동영 작가가 얘기한 건데 2020년 이때 21대 총선이었습니다. 그때 김남국 전 의원, 그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라 변호사였죠. 안산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이제 후보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해철 씨가 안산의 정치인들 데리고 오더니 와가지고 그 김남국 변호사한테 야, 네가 이거 국책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 정도 역량 갖고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저 준비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 사람하고 저기 경선하겠다고 중앙당에다 얘기해. 이 단수 공천 받고 왔는데 그 이해찬 대표로부터 아니 이해찬 대표가 아니죠. 그 당시가 누구였더라? 2020년이 이해찬 대표였나요? 생각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공천을 받고 왔는데 그렇게 경선을 받겠다고 네가 이제 단수 공천 받은 거 반납하고 그렇게 그 경선을 받으라고 전해철 씨가 와서 그 안산 정치인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김남국한테 한마디로 반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착하기 정말 이를 데 없는 김남국 전 의원이 거기서 받을까 이런 걱정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인생에 있어서 나이로 보면 형인 이동영 그 사장하고 제가 이걸 까발렸죠. 까발렸어요. 그래서 전해철이 이렇게 와가지고 터무니없이 요구했다 이렇게. 결국 그래서 그냥 경선 없이 그 선거 치러서 이겼습니다. 네. 그 안산의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어요. 딴 지역구였어요. 그때는 딴 지역구. 안산이 4개였다 3개로 통합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 안산에서 전해철하고 김남국이 경쟁을 한 셈이 됐는데 그때는 4개였는데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전해철 씨가 요 김남국의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자기가 만들려고 자기 그 지역에 뭐 하여튼 후배 똘만이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정치인을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김남국이 내려온 거야. 이게 너무 그 화가 날 일이고 그래서 김남국한테 와가지고 윽박을 지른 거죠. 한마디로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국책 사업 이런 거 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막 겁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어제 김남국한테 졌어요. 전해철이. 네.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상징성을 남긴 사건이었다. 아유, 뭐 하여튼 전해철은 악명이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반명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반명을 했다 그래서 뭐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 공격한 게 너무 좀 야비했잖아요. 예. 네. 특히 그 해경웅 홍씨를 물고 늘어진다는 해경웅 김씨. 그 김혜경 여사란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결국 하나도 드러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사실이 아니고. 네. 하여튼 전해철 씨가 이렇게 정치를 좀 뭐랄까 대국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게 뭐 동네 골목대장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런 행태의 정치로는 본인 자신도 뭐 미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지 뭐 그래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했고 친문의 적자로 스스로 이렇게 자임하고 나섰던 분인데 근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양문석 의원이 이제 자기를 밀어내고 공천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소가 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그 전해철 씨가 움직였다, 조직을 가동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네. 안산에서.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당 지도부가 아예 그냥 걷어내 버렸네요. 네. 저는 저 정청래 대표가 예. 이 전해철 씨하고 무척 친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전해철을 공천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로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선한 겁니까? 경선? 아니. 그냥 전략 공천. 그냥 김남국 예. 의원으로. 예. 그 좀 뭐랄까요? 뭐 예. 설사 친해서 예. 마음속으로 전해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큰 무리, 아유, 그럼요. 너무 큰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전해철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들이 다 안 좋은 쪽이라서 네. 그걸 무리하게 했다가는 치명적인 어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죠. 그걸 알지. 네, 기본적으로 정청래도 아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그 김용 전 부원장 이분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이 대통령을 지키려다가 온갖 그런 그 고난을 다 겪었는데 이분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천 배제를 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 그 위에 정청래 대표가 이건 온당한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번에 그런 결정을 한 그 속마음까지는 뭐 추측하고 싶지 않지만 그 내세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김용은 이재명 죽이기에 쉽게 하면 희생양이 된 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 검찰의 폭거, 내란 세력의 그 발악을 그냥 온몸으로 다 받으면서 희생된 사람이다. 그랬을 때 이 김용 전 부원장을 내세워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치 검찰의 문제점, 내란 세력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 선거로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이 되면 됐지 불리한 영향을 줄 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쪽에서 내세우는 논리를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나 뭐 극우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야 나가면 또 보나마나 난리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특장점은 그런 어떤 역풍 같은 거 조중동의 공세 뭐 극우 세력의 공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간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 근데 이번에는 역시 어찌 보면 보수 세력, 극우 세력의 눈치를 보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겉으로 보더라도 뭐 그런 거고 뭐 속으로 봤을 땐 그 마음은 누가 알겠습니까? 왜 공천을 안 했는지는. 아니 정청래 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장 하면서 정치 검찰 때리기로 뭐 사실은 정치적 자산을 쌓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 검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김용 전 부원장을 배제하는 것은 이게 모순된 행보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동지가 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김용 전 부원장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정치 검찰이 무수하게 회유를 했습니다. 야, 이재명이라고 얘기해. 이재명이라고 얘기하면 너 저 일찍 풀어줄 수 있어. 뭐 더 나아가서 너 저기 잘 나가게 해줄게.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유해서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유동규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김용, 정진상, 이화영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절개를 지켰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좀 더 챙겨주고 뒷받침해주고 그래야지. 그게 동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아니 사법 리스크? 아니 그 똑같은 말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되지 마세요. 그 얘기도 할 수 있겠네. 과거에 했었죠. 했었어요. 실제로. 수박들이. 사법 리스크. 천해철 같은 인간들이. 그렇죠.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에 보면 그 내란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지켜주기보다는 버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윤미향 의원 같은 맞습니다. 전 의원 같은 맞습니다. 경우. 뭐 집중 공격 받았을 때 결국에는 버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해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뭐 그런 일이 이제 있었으면 이 대통령이 대신 사과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바뀌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내란 세력이 총공세를 해서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을 버리는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뭐 누가 용감하게 싸우고 지조를 지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결정이죠. 많이. 참 착잡하고 안타깝습니다. 자.